안녕하세요, 필라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농구화는 트레이영의 두 번째 시그니처인 트레이영 2입니다. 트레이영이 그동안 신어왔던 신발들은 설포 일체형에 끈이 없거나 끈구멍 수가 매우 적은 신발들로 어퍼에서 오는 피팅이 굉장히 타이트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그니처답게 트레이영 2 전용 박스가 사용되었고요. 나이키의 EP와 같은 개념인 GCA 버전이 아니라 일반 버전이 정발되었습니다. 가격은 179,000원으로 중고가의 농구화입니다. 265 사이즈 무게가 431g으로 무거운 농구화입니다. 부스가 똑같이 적용된 전작인 트레이영 1보다도 40g이나 증가한 점은 상당히 아쉽네요. 크익 2017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상관없이 가볍게 나오는 추세인데 마이웨이를 가는 아디다스입니다. 그래도 피팅이 아주 타이트하고 발에 완전 붙어있어서 엄청 무겁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지상고는 약 33mm로 높은 편입니다. 발목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로우컷임에도 지상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줌프리4나 GT컷 2보다는 낮긴 합니다. 앞쪽은 코트필이 잘 느껴지는 반면 뒤쪽은 부스트 쿠션이 두껍게 깔려있어 힐토 드롭이 느껴지는 신발입니다. 반 다운을 했을 때 10mm가 남아서 길이만 보면 반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발볼도 반 다운을 한 것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발등을 포함하여 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요. 발등이 높거나 발볼 러분들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니트 재질의 어퍼가 신발 전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뻣뻣한 소재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달리 비교적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어퍼 자체는 엄청 얇지 않으며 그렇다고 패딩이 들어가 있는 소재도 아닙니다. 살짝 도톰한 두께감으로 특별히 발을 찌르거나 하는 부분도 없이 발에 밀착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내부 안감 때문에 잘 늘어날 소재는 아닙니다. 토박스 위쪽으로 공간이 살짝 남습니다. 너무 광활해서 단점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발가락을 밀착하여 잡아주지는 못해 아쉽네요. 발 앞쪽의 삼선 모양은 재질이 살짝 달라 보이지만 디자인적인 요소 정도로 생각됩니다. 겉만 니트 소재가 사용되었기에 발 옆면부 어퍼도 잘 늘어나지 않아 어퍼 자체의 지지력은 훌륭합니다. 마치 코팅이 두툼하게 되어 있는 퓨즈 재질 어퍼와 유사한 착용감이 듭니다. 끈 구멍은 6개이지만 실제로는 그림 속 연두색처럼 끈이 연결되어 있어 3개의 끈 구멍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독 아디다스 신발들은 끈 구멍 시작하는 위치가 너무 뒤쪽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은 고쳐지지가 않네요. 트레이영 2는 끈을 꽉 묶을 필요도 없이 어퍼 자체만으로 너무나 타이트한 피팅감입니다. 발등부에 비로소 일반적인 니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잘 늘어나는 소재로 발등부 착용감은 타이트한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크익 2017을 신어보셨다면 딱 그 느낌인데 발등 소재 자체 쿠션 없이 니트만 사용된 점이 다르겠네요. 발등부 소재와 피팅감은 커리4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발목부는 양말처럼 시보리가 되어 있고 끈 매듭은 그 아래에 지어지기 때문에 설포라고 할 만한 부위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패딩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매듭부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패딩이 살짝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발목부가 일체형인데 신발을 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상과 같이 일어서서 발을 수직 방향으로 밀어 넣어야 그나마 신기가 수월했습니다. 양쪽에 풀탭이 있는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신고 나면 발목부 포함 전체적인 피팅감은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이 슈신일체의 느낌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발가락 부위에 남은 공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내부를 보면 특별한 구조물 없이 어퍼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 안쪽 아치부에는 코팅이 추가로 되어 있어 특별히 견고한 느낌이 더 드는데 발 아치부에 밀착되는 느낌이 잘 납니다. 발을 빈틈없이 감싸주는 피팅이 마치 타이트한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까지 나며 질긴 어퍼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의 지지력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발을 옥죄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타이트하였는데요. 발등부에만 존재하는 끈으로 인해 아주 타이트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등부 재질은 니트만 적용되어 금방 발 모양에 맞게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고 발을 옥죄는 느낌이 드는 신발입니다. 끈 시스템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끈 구멍 내부를 보면 저렇게 끈이 튀어나오는 구조이며 매듭을 지어야 하는 마지막 끈 구멍에서는 저 튀어나온 끈이 발등부를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가뜩이나 타이트한 피팅인데 이런 구조물까지 있어 많이 불편했습니다. 족형에 따라 못 신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꿈치 패딩은 상당히 두툼하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두껍고 사용된 면적도 넓어서 발 뒤꿈치를 포근하면서도 든든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 발꿈치 옆면의 패딩이 조금 독특한데요. 발 모양에 맞게 발 옆날이 튀어나오는 외측부는 옆날과 복숭아뼈 사이에만 패딩이 들어가 있으며 비교적 평평한 내측면에는 전체적으로 패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힐쪽의 피팅감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발바닥이 닿는 부위가 이 정도이고 패딩은 이렇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꿈치 풀탭부를 제외하고 뒤꿈치 전체 높이에 내장 힐컵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발바닥의 위치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높은 내장 힐컵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스트 쿠션이 뒤꿈치 하단 부위를 살짝 덮어주고 있네요. 이런 내장 힐컵은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소재인데요. 내 외부 옆면으로 상당히 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힐쪽 부스트 쿠션이 상당히 크고 도드라지게 적용되었는데요. 코비5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크고 도드라지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서리부를 둥그렇게 형성시킴으로써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여 투박한 느낌 없이 좋은 지지력이 느껴졌습니다. 외부로 돌출된 아웃솔과 크게 형성된 폼 쿠션이 아웃리거 역할과 함께 발이 밀려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 역할까지 해주는데요. 그 크기와 면적이 정말 엄청납니다. 내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아웃솔과 폼 쿠션이 굉장히 크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둥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돌출되어 있음에도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좌우 방향 전환이 많은 트레이형의 스타일에 적합하게 좌우 안정감도 높이면서 부드러운 움직임까지 가능한 구성이었습니다. 사용된 폼 쿠션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으로 지탱해주는 힘 자체는 견고하지만 소재 자체는 말캉말캉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폼 쿠션을 가드로 사용하여 발 옆날부에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플레이 중 발이 밀리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발 앞쪽에는 잦은 간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폼 쿠션을 사용한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잦은 간섭이 발생하진 않고 지탱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발 뒤쪽 외측면에는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실히 트레이형의 스타일에 맞게 좌우 움직임에 대한 지지력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네요. 발 안쪽 아치부에는 딱딱한 구조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딱딱한 구조물이 아닌 코팅 소재를 두껍게 사용하여 지지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발가락 앞쪽에도 아웃솔이 높게 형성되어 보호해주게 되어 있네요. 코비5와 비교해도 앞쪽 면적이 정말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목이 극단적으로 낮은 단점을 앞쪽의 넓은 면적과 아웃리거 등으로 커버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쪽으로 넓은 아웃솔의 면적으로 플레이 도중 어느 부분을 디디더라도 모두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목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시보리를 제외하면 실제 발목 높이는 복숭아뼈보다도 한참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힐쪽 패딩이 잘 형성되어 있어 피팅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발목부 지지력은 없는 수준입니다. 뒤꿈치를 꽉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힐 슬립은 없었으며 낮은 발목을 제외하고는 뒤쪽이 특별히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피팅감으로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커다란 토션 플레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당히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로 발을 튕겨주는 느낌도 좋으며 뒤틀림을 막아주는 안정감도 우수했습니다. 이렇게 큰 토션 플레이트가 아웃솔 쪽에 형성되어 쿠션감을 해치지 않는 점이 다행입니다. 극단적으로 낮은 발목임에도 우수한 피팅감과 매우 넓은 아웃솔 및 사이드부 여러 구조물들로 좌우 지지력은 우수했습니다. 극단적인 로우컷이기에 발목부를 지탱해주는 지지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아웃솔이 워낙 넓게 사용되어 격한 움직임에도 발이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발 외측부 높게 형성된 폼 쿠션의 가드는 발이 밀리는 것을 통증 없이 잘 지탱해주어 좋았습니다. 아디다스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인솔이 사용되었으며 두께감이 살짝 얇고 땡땡한 느낌으로 오솔라이트처럼 풍성하고 쫀득한 느낌은 없습니다.
인솔 아래 스트로볼은 다행히도 딱딱한 소재는 아니어서 쿠션감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뒤꿈치에는 부스트 쿠션이 상당히 큼직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아주 풍성한 부스트 쿠션이 적용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스트 쿠션의 풍성함이 잘 느껴졌습니다. 앞쪽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적용되었는데요. 완전 딱딱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앞쪽과 뒤쪽의 쿠션감이 상당히 다른 것이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접지 패턴은 기본적으로 원형의 패턴에 내측부와 외측부에 청어가시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소재는 그루브도 깊고 상당히 질긴 소재여서 내구도는 좋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내측면에 둥그럽고 넓게 형성된 접지 패턴이 카에리의 그것과 같았는데요. 방향전환이나 급격한 정지 등 해당 부위를 디딜 때마다 미끄러짐 없이 부드럽고 날카로운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방향전환이 많은 가드의 농구와 닿네요. 실외 우레탄에서의 접지는 중상급에서 상급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팍팍 꽂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미끄럽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 코트에서도 중상급에서 상급으로 삑삑 소리도 곧잘 나는 접지를 꼈습니다. 트레이형 농구화답게 끈이 적게 사용되고 매우 타이트한 피팅감이 느껴지는 농구화입니다. 발을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잡아주어 마치 뻣뻣한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기에 처음에는 옥죄는 느낌도 강했습니다. 발목이 극단적으로 낮은 농구화이기에 발목부 지지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발 앞뒤쪽으로 아웃솔이 매우 넓게 사용되었고 여러 구조물들의 형성으로 좌우 지지력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뒤쪽에 사용된 부스트 쿠션은 역시나 훌륭하였으며 앞쪽의 쿠션은 비교적 단단한 편입니다. 다른 농구화들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농구화로 극단적 로우컷임에도 430g의 무거운 무게와 높은 지상고, 발가락부와의 공간감은 아쉬운 점이네요. 개인적으로 발을 너무 옥죄는 느낌이 강하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크익 2017 프라임 니트 신발을 잘 신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